여기로 와주세요. 데이터표 2. 그리고 시험 문제는 데이터표 3가 중요해요. 왜냐면 데이터표 2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표 2 오셨나요? 예. 시험 보실 때 데이터표 나오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사이에 꼭 요렇게 빈 거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예제를 하나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클릭하시고 는 치세요. 뭐 치세요? 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수익금 구할 거예요. 뭐 구할 거예요? 수익금. 여기 수익금 있죠? C 몇이요? 5. 클릭하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하나 줘야 돼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여기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여기 가서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값이 두 개가 바뀔 거죠. 수익률하고 뭐요? 투자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걸로 바꿔서 계산해서 여기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큰 틀은. 여기 안에 범위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게 화면이 좀 작아서 좀 보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 누르세요.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요. 여기 삽입, 그 다음에 데이터, 네. 그 다음에 개발도. 우리는 거의 요 세 개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어디예요? 홈. 요거까지 해서 4개에서 웬만하면 시험 문제가 99%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옆 사람이 보기를 누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거 컨닝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보기를 누르는 순간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보기 누를 일은 없어요. 저희는 실기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상분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분석에 3가지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시나리오 관리자도 나오고 목표값 찾기도 나오고 모두 나와요. 데이터 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 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이 뭐라고요? 네, 줄이에요. 줄. 뭐요? 줄. 줄은 뭐예요? 수익률. 뭐라고요? 수익률. 이걸 이해하셔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서 수익률 있죠? 네. C 몇이요? 4. 그래서 C4를 눌러주시면 이따 이 프로그램에서 요거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금액이 여기로 뭐 되는 거예요? 이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달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고정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열 누르세요. 열은 무슨 기간? 투자기간. 네, 그럼 여기에 투자기간 C 몇이요? 3. 그래서 C3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기간이 요걸로 해서 바뀌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거를 실무에서 만들어서 쓰셔야 되는 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요 금액을 치면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수식으로. 요런 게 이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쭉 나옵니다. 근데 왜 가상분석에 있냐면 이거 그냥 우리가 계산해보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실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무슨 분석이라 그래요? 가상분석. 그리고 우리가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건 3번이에요. 왜냐면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하기가 좀 어때요? 수월해요. 근데 3번은 일부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안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는을 여기에다 치는 거예요. 여기에다 넣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넣는 거는 양쪽 다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은 여기 상환금액 어디요? 밑에다가 뭐 치세요? 네, 는 치세요. 그래서 는 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갖고 올 거는 무슨 금액이에요? 상환금액이에요. 그럼 여기 어디요? C6.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값을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을 여기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여기에다 넣을 거냐 이거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C6 하시고 엔터 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뭐 할 거죠?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렇게 범위 지정하세요. 왜냐면 여기 범위 지정을 하셔야 요 이유를 뭐 할 거죠? 바꿀 거죠. 그래서 우리 대출 받을 때 이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난리죠. 뭐가 난리냐면 이율이 계속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환율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널뛰고 있죠. 그 다음에 가상분석으로 가세요. 그래서 가상분석 오셔서 뭐 선택하세요? 데이터, 표. 그러면 여기서 문제. 행. 여기 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됩니다.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행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은 넣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뭐만 넣어주시면 돼요? 열만. 그래서 열이 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율이요? 이자율. 그래서 여기 가서 누르면 되죠. 무슨 이율이요? 연, 이율. 그리고 이런 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꼭 이 칸 잘 누르세요. 이거 안 누르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험장 가서 시험 제일 잘 보고 오시는 분은 실수 안 하고 오는 사람이 시험 제일 잘 본 거예요. 왜냐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하면은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죠? 왜냐면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제일 잘 보시는 분은 당연히 합격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수 안 하고 나오면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좀 후련해요. 근데 실수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누르시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네, 어디에다가 값을 갖고 올 거냐. 네, 그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서 또 열기 하시고 요번에는 뭐 열어주시냐면 12번에 목표값 찾기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무조건 함수 들어갑니다.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대략 아니다. 수요일날은 안 나오죠. 다음 주. 다음 주 수요일날 무슨 날이에요? 근로자의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로자가 아닌데 제가 근로자라. 제가 나와서 수업을 하면 1.5배를 주셔야 되니까 칩니다. 참고로 노동부에도 그런 것도 다 조사해요. 1.5배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수업하고 1.5배 주셨는데 지금은 한 2년 전인가? 그때부터는 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원이니까 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목표값 찾기 할 겁니다.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 요거는 말 그대로 내가 목표하는 값을 찾는 건데 목표하는 값을 찾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일정한 데이터 하나를 바꿔서 목표값을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아까는 데이터를 여러 개 바꿨죠. 근데 이 목표값 찾기는 몇 개만 바꾸는 거라고요?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갖고 오느냐. 그걸 무슨 값 찾기라 그래요?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145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권역수의 무슨 지급액? 만기 지급액이 얼마가 되려면은요 800만원이 되려면 납입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28 권역수. 그리고 항상 이 가상 분석 하시려면은요 그 결과값은 항상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 왜 그러냐면 이 가상 분석이라는 건 여기에 값을 바꿨을 때 이 수식에 들어가는 값도 뭐 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분석 하실 때는 꼭 다 뭘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식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이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이요? 가상 분석.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그리고
여기 꼭 안 눌러도 돼요. 근데 여기를 눌러주는 이유가 뭐냐면 누르고 시작하면 여기 바로 떠요. 근데 안 누르고 시작하면 한 번 더 뭐 해야 되죠?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어딜 누르든 바꿔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셀이라고요? 수식셀. 그래서 아까 여기 수식 걸려 있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얼마가 돼야 된대요? 네, 800이 돼야 된대요. 근데 이거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쉼표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8 치고 0 몇 개요? 6개. 그래야 800이죠.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 쉼표 안 찍다 보니까 내가 찍어놓고도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신경이 좀 쓰입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일단 프로그램에서는 찍지 않아야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요건 조금 불편해요. 그 다음에 값을 바꿀 때 거기 교재 다 써 있어요. 거기 교재 보시면 만기 지급액 28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28 찍었죠. 맞죠? 찾는 값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0. 그래서 800 쳤죠. 그러면 마지막은 어디 찍으면 될까요? 네, D8 찍으면 돼요. 어디 찍으면 돼요? D8. 그래서 거기 지문에 있는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순서대로. 28이라고 써 있죠, 지문에. 왜 얼마라고 써 있어요? 800. 네,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D8.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 D8이 요거였죠. 납입 기간을 1씩 올려요. 근데 마른 1인데 0.00 몇부터 해갖고 숫자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얼마가 되는 시점이 딱 나와요? 800. 그러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뭐가 안 돼요? 높은 거. 더 올리는 것만. 요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 넣은 금액을 컴퓨터에서 올려요. 위로. 계속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가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값만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147페이지 2번 문제. 여기 목표값 찾기 2 오셔서 거기 읽어보시고 147페이지 위에 있어요. 출제 유형 2번. 요거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일 분 후에 같이 볼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 판매 총액 2 몇이요? 10. 그래서 20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상 분석 가셔서 무슨 값 찾기요? 목표값 찾기. 그래서 첫 번째는 20. 찾는 값은 얼마예요? 1억. 8개.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D 몇이요?
10. 이거 그거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요? 확인. 그러면 1억 됐을 때 딱 멈추죠?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 3 하시고, 교재는, 148페이지.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처음에 뭐라고 써있죠? 21. 그래서 21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가상분석 가서 뭐요? 목표값 찾기. 그 다음에 21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보시면 할인율 C 몇이요? 14. 그 다음에 확인. 그러니까 그 순서만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얼마가 됐을 때 딱 멈춰요? 2천만.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시면 순서대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그 순서만 잘 맞춰서 하시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시나리오.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가셔서 시나리오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시나리오를 할 건데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 정의예요. 무슨 정의라고요?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정의를 잘 하셔야 정상적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 하는 방법하고 우리 잘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거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그 밑에부터가 키포인트예요. 셀 이름 정의라 그래서 B18 누르세요. B 몇이요? 네, 18. 여기 12% 얘기하는 거예요. 몇 얘기하는 거예요? 12%.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율이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율. 이름 정의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뭐라고 치세요? 세율이라고 치세요. 엔터 치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G7 가세요. G7. 여기 소개. G 몇이요? 7. 거기다 써 있어요. 그래서 G7셀은 소개 몇 월이요? 1월.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개 몇 월이요? 1월. 제가 뭐 새로 하는 거 없습니다. 거기 다 지문에 있어요. 그래서 G7 가서 소개 몇 월이요? 1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고 나서 뭐 치시라고요? 엔터 치세요. 뭐 치세요? 엔터.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 G12 네, 여기 가셔서 요번에는 소개 몇 월이요? 2월. 네, 요거 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16 가셔서 소개 몇 월이요? 3월. 여기까지 하세요. 거기에 있는 거 보시고 그대로 일단 넣어만 주시면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름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정의요? 이름 정의. 근데 만약에 이름 정의 실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땐 여기 가면 돼요. 수식. 요건 이름 정의 실수할 때만 가면 돼요. 그 이외에는 갈 일이 없어요.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에서 잘못된 거 뭐 하면 되죠? 고치거나 편집하거나 뭐 하면 돼요? 삭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름 관리, 이름 잘못 넣었을 때는 수식의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름 다 넣으셨죠?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시나리오 1, 그 다음에 시나리오 몇이요?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 1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이건 어디 누르든 상관없어요. 네, 어디 누르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어디가 가장 좋냐면은 여기 세율. 왜냐면 거기 시나리오 1 보세요. 시나리오 1에 보시면 세율을 몇 프로로 바꿀 거래요? 15%.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보시면 세율을 몇 프로로 바꿀 거죠? 9%. 그래서 바꿀 때를 누르고 시작하시면 선택할 게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은 두 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두 개를 한 번에 범위 지정 잡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오세요. 그래서 가상 분석에서 뭐요?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추가.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추가하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이 뭐죠? 네, 세율 뭐요? 인상 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은 지문하고 이 문제하고 매칭만 잘하시면 할만해요. 그래서 세율 인상, 그 다음에 변경셀 여기 B18이라고 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 누르고 시작했죠? 요 위치 잡아주고 시작했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세율을 몇 프로로 바꾸래요? 15%. 그러면 0. 몇이에요? 1호예요. 여기에다 15 쓰시면 안 돼요. 우리 0.12가 12%잖아요. 그럼 0.15는 몇 프로예요?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누르세요. 왜 추가 누르냐면 인상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나리오가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뭐라고요? 세율 인하. 일단 여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율 인하 치셨으면 이제 뭐 누르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몇 프로래요? 9%래요. 그러면 0.09. 아까는 15%라 0.15였었죠. 0.09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확인.
요번엔 추가 안 눌러도 돼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잖아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율 인상하고 세율 뭐라고 뜨죠? 인하라고 뜨죠. 여기 밑에 요약이 있어요. 다 끝났으면은 마지막에 무슨 버튼 누르시면 돼요? 요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나리오 모여 요약.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결과셀이라고 있어요. 무슨 셀이라고 있어요? 결과셀. 이건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G7 몇이요? G7.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신 채로 여기 그 G12. 그 다음에 또 컨트롤 누르신 채로 G16. 이렇게 세 개 선택해 주세요. 왜 세 개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몇 개 선택하시라고요? 세 개. 단순하게 기억하실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것들은 다 이름 정의한 겁니다. 무슨 정의한 거예요? 이름 정의. 그래서 이름 정의한 것만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이름 정의 총 4개 했어요. 이거 하나. 얘는 이미 써먹었죠. 그럼 이제 써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요거 3개도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몇 개 선택한다? 3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왜 마지막에 3개를 해주셨냐면 우리가 지금 세율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세율을 바꿔서 여기에 있는 요 소개 값이 뭐 된 걸 보려고 하는 거죠? 바뀌는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과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3개의 값이 뭐 할 거다? 바뀔 거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짠 거예요? 시나리오를 짠 거예요. 그래서 12%일 때는 요 금액인데 15%일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9%일 때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건 그 세 가지잖아요. 12%, 15%, 9%. 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12%일 때는 1월 달엔 이렇게 되고 2월 달은 이렇게 되고 15%로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9%로 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사장님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는 거냐면 올릴 거냐 아니면 뭐 할 거냐 내릴 거냐. 왜 그러냐면 무조건 올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가가치세 몇 프로예요? 10%죠. 이거 올릴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세수 부족하고 만약에 경기가 좀 괜찮아져 그러면 제일 먼저 올릴 1바따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못 올리냐면 지금 경기 안 좋죠. 소비 많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이때 세율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소비력이 더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게 정답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정답도 아니에요. 왜냐면 내려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가 갖고 가는 세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가격이라는 건 올리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정답도 아니에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지금은 부가가치세는 못 건드려요. 왜냐면 지금 경기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계속 걱정 반 기대 반인데 과연 3년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을까?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을까? 근데 TV에 나오는 것들 보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내일 되면은 뭐를 사세요? 로또 사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로또밖에 정답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갑자기 뭐 돈을 떼돈을 벌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률상으로 낮지만 로또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보시면은요, 요렇게 써 있어요. 위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시나리오 1이라고 있죠. 요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요약이. 왜요?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시나리오 1 앞에 뭐가 오도록 해라? 요약이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시나리오 할 때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름 정의예요. 요거 세율
소개 1월, 소개 1월, 소개 3. 아까 다 잡은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로 가시고, 교재는 어디 피시냐면, 저기, 153페이지 밑에. 그래서 시나리오 2로 가세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하시고, 되도록이면 저장하지 마시고, 저장 안 함으로 하세요. 왜냐면 그래야 또 뭐 할 수 있죠? 연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나리오 2로 오시고요. 거기 보시면 KS 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 표에서 마진율과 할인율 셀이 다음과 같이 변동될 때 판매 금액의 합계셀과 이익 금액의 합계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 20으로 오세요. 여기 20. 20 오시고 여기 왼쪽 위에다가 판매 금액 뭐요? 합계. 거기 써있어요. 판매 금액 합계라고. 그래서 20은 판매 금액 합계.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F10은 뭘로 하래요? 네, 이익 금액의 합계. 이익 금액 합계. 거기 항상 지문 잘 봐주세요. 이익 금액 합계 해주시고 또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몇이요? 13. 여기 마진율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시고 마진율. 그 다음에 B13까지 하시고 할인율. 치세요.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치시고. 그래서 항상 요 시나리오 하실 때에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름 정의. 근데 왜 이름 정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름 정의를 하면 요렇게 이름으로 뜨거든요. 근데 이름 정의를 안 하면 여기에 뭐라고 뜨냐면 B13. 그러면 B13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면 이게 봤을 때에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름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아, 여기가 세율이구나. 이게 1월 달이구나. 이게 3월 달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여기는 요 두 개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거기 지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마진율과 할인율이 변동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변동될 거를 범위 지정하고 가상 분석에 가셔야 범위 지정할 게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상 분석 오시고 요번에 할 게 뭐예요?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죠? 이익 증가. 이익 증가 치시고요. 이익 증가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변경세.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요번에는 두 칸이 뜹니다. 왜 두 칸이 뜨냐면 우리 범위를 몇 개 잡았죠? 두 개 잡았죠. 그래서 45%하고 3%니까 0.45랑 0.03. 그래서 마진율은 높이고 할인율은 줄이면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되죠?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도 그거 예전에 비슷한 거 한번 봤었는데 어느 그 떡볶이 집에서 보셨어요 그거? 세트가 단품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단품으로 사면 25,000원인데 세트로 사면 28,000원이에요.
그럼 그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트가 싸니까 세트로 사잖아요. 그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 뭐요? 감소. 그래서 이익 감소 하시고, 이익 감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하시고, 이익 감소는 마진율이 몇 프로요? 25%. 그 다음에 할인율은 8%. 0.25에 0.08. 그 다음에 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확인. 그 다음에 뭐 눌러야 된다고요? 요약. 그리고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총 여기 뭐냐 이름 정의한 게 총 4개예요. 몇 개예요? 4개. 그 중에 2개는 썼죠? 맞죠? 여기 2개는 썼잖아요. 우리 지금 이름 정의한 게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러면 요 밑에 2개를 뭘로 잡으셔야 돼요? 결과셀로 잡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봐주세요. 저희가 좀 전에 할 때 요렇게 했었어요. 여기 2개 이름 정의하고 여기 2개 뭐 했죠? 이름 정의했죠? 맞죠? 근데 요 2개는 좀 전에 써먹었죠. 얘는 이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과셀로 갖고 와야 되는 게 여기 2개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 2개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우리 이름 정의 왜 했어요? 써먹으려고.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지문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두 번째 줄에, 판매 금액, 요 E10하고, F10을 가지고 오라고 거기 지문 두 번째 줄에 써있어요. 판매 금액의 합계셀과 이익 금액의 합계셀의 변동을 시나리오로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2개가 뭐 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시나리오 2번 앞에 있어야 된대요. 어디 있어야 된대요? 시나리오 2번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익이 5천 정도 되면 괜찮겠다. 근데 3천에서 5천에서 얼마 됐죠? 1,000 됐죠. 요러면 잘 안 올 것 같아요. 저 사업은 안 해봤는데 사업하면 잘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 했었던 분들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넣는 걸 뭐라 그래요?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시나리오 3번은 내일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내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